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 발언을 한 배경이 뭔지, 또 앞으로 협상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황현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지지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반응은 뭡니까?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북측과 다양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시에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라든가 또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1950년 6.25 한국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게 53년 7월의 정전협정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전쟁 당사국이 합의해서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60여 년 동안 이어진 이런 불안정한 전전 상태는 결국 남북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를 종식시키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종전선언 지지 발언을 한 배경은 뭡니까? 사실 남북회담 이후에 6월 초 안에는 북미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談판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미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좀 더 과감한 안을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종전선언 구상을 내놨었는데 남북 협의를 지지한다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에 청와대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화협정은 법률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데요. 네.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향후 사자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서로 취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담는 문서가 되는 거죠. 특히 정전협정이 미 의회의 인준을 거칠 경우에 네. 북미 관계 정상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 2차 정상회담에서도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이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행을 못한 이유가 뭐죠? 네, 종전선언은 2007년 2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담은 이른바 14선언에도 이미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 남북미 3자 또는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당시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추진됐지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다시 종전선언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 같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네, 작년 7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동일 베를린 연설에서 1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회담의 전 과정을 지휘했었거든요. 당시 14선언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이후에 협정 내용이 파기되는, 깨지는 과정을 직접 봤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중에 이를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또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그런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난관은 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 이후에 남북미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북미 간 비핵화 검증 등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의 최종 단계인 북핵 폐기,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이 큰 길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이라든가 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53년도에 맺어진 정전협정에는 한반도 내 모든 외국군 군대가 철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를 근거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는데요. 네. 여기에 종전선언까지 더해지면
주둔 근거가 더 희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측은 한미연합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는 만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 종전선언 이후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 안보 공백이 생기는 상황, 이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근에 좀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북한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북아 질서와 안정을 담당하는 역할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3월에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예년 수준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 또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말씀하신 군비 통제의 문제들도 논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